19살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법정에 나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희가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법정에 나가게 되면은 통상의 증인신문 방식에 따라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통상 증인신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 순으로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변호인의 적대적인 신문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법 체계상으로 막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 보존 절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재판까지 가기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다만 역시 이것도 증인신문이란 재판 절차와 동일한 형식, 내용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적대적 환경은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 증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성폭력처벌법에 도입한 것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 형사 절차를 거치면서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은 국가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이들을 형사 절차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은 국제적인 입법례를 살펴보니까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아동을 보호하는 입법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로 본 것이 이제 노르딕 모델이거든요. 노르딕에서는 핵심이 아이가 어떤 자기의 피해 경험을 기관 그리고 절차에 맞춰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얘기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는 것이 제1의 목표다. 그래서 아이가 여러 기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진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아이의 진술을 한번 듣고 나면 아이는 그 절차에서 해방시켜준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번 헌재 결정이 어떤 유예기간 없이 단순 위헌 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헌재 결정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들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법정에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쌓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그 역할을 하고 국회 논의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